네,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벨앤 DCT 하드웨어 이제 뭐 하체 후리기는 아니고 그냥 DCT 미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자 이렇게 차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엔진룸 상태라기보다 엔진룸은 수동 미션이랑 뭐 크게 이색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이게 수동인지 DCT인지 구별하기는 힘들어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전면 그릴에서는 여기 프론트 앞쪽 보면 이제 그릴 안에 미션오일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공랭식으로. 보통 DCT에 이렇게 순회 따로 공랭식 쿨러를 다는 메이커가 별로 없는데 이 녀석은 따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싸제로 애프터마켓 튜닝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굳이 막 냉각 성능을 더 키우신다면은 스팅어 오토미션용을 갖다 끼시면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근데 DCT에 이렇게 공랭식 쿨러를 장착한 거는 약간 이색적인 부분이긴 해요. 근데 내구성이나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차 떠서 DCT 본체 함께 보시죠. 지금 내려왔는데 이제 좌우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 작다는 게 이쪽 그러니까 엔진이랑 비교해 보면 거의 뭐 사이즈는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작은 폭을 가진 DCT 미션들이 보통 6단이나 7단, 많이 올려봐야 7단이거든요. 근데 현대는 처음 만든 습식 DCT인데도 이제 8단을 바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8단 미션 적용함으로 이제 고속도로 연비가 수동이랑 거의 차이가 없거나 더 높더라고요. 평균 연비가. 그러니까 수동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속도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DCT가 약간 더 좋은 구매력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습식 DCT는 이제 개발은 2011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 이제 양산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중간에 무슨 유가 파동? 무슨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련 사업부가 다 철수했다가 2016년도에 이제 다시 뽑아서 이제 양산을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처음 만든 것 치고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시 어필 그 미션이라 그래서 변속을 할 때 뒤에서 약간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수동차에서나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이 녀석이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특이하기도 하고 드라이빙에 재미를 주는 장치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미션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엔진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어서 많은 브랜드가 쉽사리 쓰는 로직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BMW M 정도 올라가야 요 정도 느낌이 나는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녀석은 그냥 뭐 따로 추가 오더 없이 한 건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은 두 군데에서 배출을 해요. 프론트 쪽에 하나, 그 뒤쪽에 하나. 요거는 기어나 DCT 클러치를 냉각해주는 오일을 충전하는 것 같고 이쪽 프론트 쪽은 이제 시프팅 제어를 하는 밸브 바디 쪽 충전 오일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뒤로 사이즈는 상당히 큰 편이에요. 앞뒤로 사이즈는 굉장히 커서 그러니까 수동 대비 DCT가 45kg 무겁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실물을 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무거워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앞뒤로 굉장히 비대해 가지고 그리고 별도의 순회 쿨러가 그러니까 공랭식 쿨러가 별도로 달려 있는 걸 봐서는 이제 오일 양도 많고 쿨러도 있고 이쪽 앞쪽으로도 굉장히 큰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녀석은 습식 DCT인데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원래는 이 미션 내부에 펌프가 있어요. 기어 오일 펌프가 미션 내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엔진 토크나 구동력을 잡아먹는 요인을 되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이 전자식 펌프를 사용함으로써 오일 압이
극대화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 이제 고속도로나 연비 주행 상황일 때는 시내 주행 이럴 때는 송출량을 줄이고 만약에 서킷이나 과격한 주행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펌프로 송출량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자식을 따로 전자식 펌프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전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엔진 구동력을 잡아먹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들 때 차량이 절거나 미션에서 꺼락꺼락 하는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전형적인 DCT의 단점인 플리핑? 그러니까 DCT 미션은 M도 그렇고 클러치만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만 놨을 때 서서히 나아가는 기능이 스포츠성이 높은 차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서다 구간에서는 이제 계속 악셀을 밟아줘야 되는 그런 운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 DCT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놨을 때 전진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전진을 못하게 막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개발 자체를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기능들이. 그리고 이게 습식 DCT라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다는 게 이제 예전 건식 DCT 같은 경우는 클러치가 약간 그 열을 받으면 페일세이프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운행이 안 되게 내지는 RPM을 많이 못 쓰게 제한을 걸어뒀었어요. 그리고 벨로스터 1세대에서는 벨로스터 1세대는 이제 오토가 있었고 이제 수동이 있었고 DCT 이렇게 세 가지의 미션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이 DCT가 연비랑 출력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이 DCT 모델이 오토 미션보다 연비가 실제 운행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실연비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식 DCT는 아직까지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걔가 연비가 좋고 그런 걔의 장점이 완전히 어긋난 이제 잘못 만들어진 미션처럼 좀 보여져서, 그래서 건식 DCT 모델은 되게 제가 많이 깠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고 문제가 많고, 그리고 오토 미션보다 스포츠성이 높지도 않았고. 근데 이 습식 DCT는 완벽한 스포츠성 트랜스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DCT만의 장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완벽한 수동 모드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레이스나 이제 극한 상황이나 서킷을 탈 때 이 코너를 도는 과정 중에 변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레드존을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엔진이 퓨어 컷을 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일반 오토 미션들은 거기서 변속을 해버립니다. 그건 AMG도 변속을 해버려요. 왜냐면 오버런이라 해서 엔진 RPM을 이제 연료 컷이 들어오니까 변속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완벽한 수동 모드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수동 모드로 따로 활성화 시키면 퓨어 컷이 막고 있는 상황에도 운전자가 레바를 당기지 않으면 변속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운전에 이제 재미가 될 수도 있고, 레이스에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움이 많은 트랜스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킷에서 타기 아주 적합하네요. 그리고 얘가 서킷 모드가 있어가지고 서킷에 얘가 학습을 해서 이제 휠 스피드 센서랑 요 센서랑 이제 롤, 그리고 G 값을 자기가 계산을 해서 이 정도 G 값에 이 정도 코너면 이 RPM이 맞겠다 해서 그 RPM에 맞춰버려요. 그래서 운전자는 진입을 하는 동시에 이제 G 센서가 앞쪽으로 숙여질 거 아니에요. 숙여질 때 얘는 다운을 쳐서 엔진 브레이크로 브레이크를 보정해주고, 코너 들어가서 이제 G 값이 받고 있으면은 얘가 이제 G 값이니까 여기가 CP니까 탈출을 하겠구나 해서 다시 RPM을 보정해서 탈출에 최적화된 또 기어 단수를 미리 넣어놔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운전만 하면 변속을 얘가 상황에 맞춰서 계속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거 알버트 비어만이 제시한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그게 그대로 여기 다 들어갔어요. 그 NGS 모드, 있더라고요. 그린 시프트 모드, 그것도 이제 알버트 비어만 그분이
아 이런 아이디어 괜찮다 이거 막 만들어 보자. 그래서 원래 수동차 핸들에는 그게 런치 컨트롤 버튼으로 쓰는데 얘한테는 이제 NGS 모드 활성화 비활성화 모드로 쓰죠. 이제 바뀐 거 그리고 이제 DCT 모델이 수동이랑 다른 거 찾아보면은 요 스테빌이 더 두꺼운 걸로 바뀌었어요. 스테빌은 이제 안티 롤바라 그래서 이제 스웨이바. 스테빌이 더 두꺼운 4mm 정도 더 두꺼운 녀석으로 바뀌었고 이제 댐퍼의 품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댐퍼도 DCT 전용으로 개발을 했거나 뭐 보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댐퍼 안에 들어가는 이 러버 부싱이라고 이제 범프 스토퍼가 있거든요. 그 스토퍼 품번도 바뀌었고 이제 제일 핵심은 이제 스프링 레이트가 변했습니다. 스프링 레이트가 변했고 이 프론트 전륜축 캠버가 1도 정도 더 마이너스 캠버로 들어갔어요. 그게 조금 이색적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5kg 정도 무거워지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드라이브 샤프트도 품번이 바뀌었어요. 그거 조금 이색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쯤 오면 바뀌어져 있는 게 여기 RMDPS 덩어리가 있거든요. RMDPS 본체가 품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DCT 전용인지 아니면 개선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RMDPS가 바뀐 거는 맞아요. 이쪽 뒤로 오면은 이 양쪽 로우암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품번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레일링 암은 기존 부품 품번 그대로고 스테빌이 리어는 확실하진 않은데 바뀌었다라고는 얘기 들었는데 앞쪽은 확실히 바뀌었는데 뒤쪽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뒤쪽은 스프링까지는 바뀌진 않았어요. 댐퍼만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로우암은 바뀌어져 있고 요즘 한간에 이제 인기가 가장 높은 이 머플러가 바뀌었습니다. 머플러가 수동 머플러는 소리가 더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제 저희가 따로 테스트 해보니까 수동 머플러가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이 녀석은 안에 저렇게 도는 건지 공명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붐밍이 약간 있는 머플러입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카달록에서는 배기음을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다운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팝콘 소리도 수동 머플러가 더 크더라고요. 이 중통까지는 같습니다. 중통까지는 수동이랑 품번이 똑같은데 유일하게 바뀐 건 이 엔드 머플러의 품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동 머플러는 세종이라는 머플러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포렌시아? 뭐 거기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네요. 엔진만 바뀔 뭐 외관 조금 바뀐 거 시트 뭐 그런 것만 바뀔 줄 알았는데 하체도 많이 바뀌었네요. 네, 하체는 이제 그쪽 개발하신 분이 얘기하는 거는 얼라이먼트 수치랑 스프링, 스토퍼, 그리고 이제 댐퍼, 그리고 스테빌 그렇게 바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현대 만세입니다. 네, 현대 만세. 근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 이 스프링도 아이디어도 그렇고. 좋게 말해주시니까 뭔가 이상하네. 여기 뒷주머니 뭐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진짜 잘 만든 모델 같아요. 저도 수동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탐이 날 만큼 재미있는 즐거움을 주는 미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갖고 싶었던 벨로스터 N인데 여기에 습식 DCT를 올려주니까 이게 더더욱 매력적인 녀석으로 바뀌었어요. 단점이라면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는 건데 얘가 지금 DCT 넣으면 무조건 4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4천만 원 주고 골프를 신차를 살 수 없잖아요. 수는 있어요. 아 있나요? 할인이 이빠이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끝물이라. 근데 저라면 이 녀석을 택할 것 같아요.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골프도 이거 풀악셀 하면은 지가 스스로 변속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동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지가 스스로 RPM 내에 변속하거든. 근데 얘는 그 MT 모드 활성화 시키면은 퓨어 컷을 치든 뭘 하든 변속 안 해. 그거 되게 잘 만들었어, 진짜. 현대 만세입니다. 네.